아파트는 규격화되고 대량 건설되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기에 최소한의 품질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양식으로 발전된 아파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주택이나 빌라보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인지도가 높아서 매매가 용이하고 가치 평가가 쉽기도 합니다. 사용대나 입지 조건을 비롯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의 구조인데요. 인테리어 트렌드부터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까지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릴 저는 13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량입니다. 아파트의 대표적인 구조가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뉘죠. 오늘 학사무소에서 준비한 콘텐츠는 아파트의 구조인 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또 각 구조에 맞는 인테리어 레이아웃, 그리고 인테리어 팁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시거나 또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상형은 거실과 창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아파트 구조를 말하는데요. 외부에서 보게 되면 같은 층의 모든 세대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실을 기준으로 창이 외부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2베이, 3베이, 4베이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파트들이 짓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많이 지어오던 방식입니다. 판상형은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통풍에도 좀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향집을 많이 선호를 했죠. 판상형의 같은 경우가 모두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조량도 많은 편입니다. 대신 공간의 거리가 많이 짧은 경우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사생활 보호에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구조인데요. 타워형을 보게 되면 이 판상형과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가 창문이 거실과 부엌이 마주보고 있지 않고 구조가 판상형에 비해 다양하거나 특별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판상형 아파트인지 타워형 아파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워형은 설계에 따라서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양한 조망권과 일조량을 갖게 되는데요. 몇 호에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조량과 조망권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타워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타워형은 판상형보다 좁은 입지에 보다 많은 집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좀 많이 짓고 있고요. 각동을 업배치해서 짓기 때문에 조망이나 경관이 판상형보다는 좀 더 좋은 이유로 고객님들도 좀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좁은 땅에다가 타워형으로 좀 더 집약적으로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 쪽 이런 부촌에는 타워형 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그럼 타워형 아파트가 더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느 구조가 딱 좋다 안 좋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타워형과 판상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실과 부엌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방이 좀 크게 빠지거나 이 거실이 크게 빠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란다 면적도 타워형에 비해서 좀 넓은 게 장점이죠. 그래서 판상형은 이런 공용 면적이 타워형보다 작기 때문에 관리비가 타워형보다 좀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상형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동간 거리가 짧은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집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집이 좀 식상하고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 안방과 작은 방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요. 타워형은 안방과 작은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타워형의 단점 같은 경우는 창문이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자연적인 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타워형 같은 경우가 발코니의 면적이 좀 더 작게 빠지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발코니에 그런 것들을 놓을 수도 없는 공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워형 아파트에는 별도의 창고 공간을 지하 공간에 제공하는 아파트도 많은 편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 어떤 아파트 구조를 더 추천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망권과 이 조건이 좀 충분하다고 하면 타워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고객님들도 좀 선호하고, 사실 이제 통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집에 남향에다가 빛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판상형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평수에 같은 조건이라면 판상형과 타워형 중에 어떤 집이 더 비싼가요? 같은 조건에 같은 평형대라면 판상형이 좀 더 비싸죠, 타워형보다는. 왜죠? 타워형이 더 좋은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무난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호불호가 없어요. 4베이의 판상형이면 많이 선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4베이의 판상형 이런 것들 많이 원하죠. 특이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많이 알던 익숙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상형이랑 타워형을 합친 아파트도 있나요? 물론 있죠. 지금 아파트 도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판상형과 타워형이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통풍도 좀 잘 되고 조망권도 좋고 판상형과 타워형을 합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타워형이나 판상형을 합친 아파트는 L자나 V자 형태로 동이 설계되기 때문에 모두 다 남측을 바라보거나, 안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떤 아파트들은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같은 동에 다른 층에 아파트 거실이 보이거나 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타워형과 판상형은 네. 어떻게 인테리어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맞는 구조가 있어요. 저희가 판상형, 타워형을 좀 많이 설계하기 때문에 판상형과 타워형을 맞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의 통상적인 구조인데, 주방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위치가 거실과 부엌 사이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주방을 되게 답답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라면 거실에서 딱 봤을 때 집이 좀 더 좁아 보인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냉장고 위치를 좀 과감하게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냉장고 위치를 이 중간에 아닌 부엌 쪽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요리할 때 음식물이 튀는 것도 이 아일랜드 쪽에 싱크대를 놓게 되면 좀 더 넓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일랜드 쪽에 싱크대가 가게 되면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일랜드 쪽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싱크대는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이 문제인데요. 식탁 같은 경우에 거실 확장부에 식탁을 놓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식탁이 거실 확장부에 있다 보면 너무 동선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사하는 공간이 더 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을 좀 과감하게 좀 다른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안 그러면 아일랜드를 좀 더 짧게 해서 식탁을 연계해서 설계한다든지, 집에 한 번에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이 없다면 이 아일랜드에 바 형태의 의자를 설치해서 아일랜드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냉장고를 뒤쪽에다가 설계하게 되면 부엌과 거실이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요. 집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방 높이가 보통 우리가 한 90cm 정도 잡거든요. 식탁 높이가 73cm에서 75cm, 거실 소파가 보통 한 70cm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방으로부터 흐름이, 이 레벨이 좀 맞아져서 좀 더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타워형은 복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판상형에 비해서 이 복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긴 복도에는 별도의 쪽 타일이나 판재 마감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깔끔하고 심플하게 설계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밝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도 같은 경우가 조도가 좀 약해서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복도 같은 경우가 어둡게 되면 그쪽으로 가기 조금 더 망설여지고 집이 좀 더 어두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형의 복도 같은 경우에 조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밝게 만들어준다면 집이 좀 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가지게 됩니다. 이 다음은 판상형입니다. 판상형의 주방 쪽에 보시면 알파룸까지 있어서 이 주방의 확장성이 좀 더 좋은 구조이고요. 이 주방에 알파룸이 없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자체의 구조가 되게 좀 더 크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상형 같은 경우 주방 설계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엌을 설계할 때 맨날 똑같은 레이아웃을 좀 더 많이 설계한다라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알파룸을 없애고 주방을 알파룸까지 좀 확장해서 설계를 한다면 정말 40-50평대의 아일랜드와 주방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 주방을 넓게 할 필요가 없다면 팬트리를 설치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의 공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남편분의 서재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알파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공간 확장을 통해서 집을 좀 커스터마이징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의 구조인 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판상형과 타워형에 맞는 인테리어, 레이아웃, 그리고 팁까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여러 고객님들이 좀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제가 또 그리고 워낙 많은 아파트를 보잖아요. 뷰도 좋고, 그러니까 햇빛도 좀 잘 들어오면서 구조도 좀 잘 빠져있는 아파트들이 좀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타워형은 별로다, 판상형은 너무 밋밋해, 이런 것보다 좀 더 그 아파트를 보고, 그리고 입조량도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아파트 매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타워형 판상형에 거주하시면서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유학이었습니다.